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 국외 재무설계TV 저 진행을 맡은 전재국 CFP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4월 마지막 주 4월 26일 월요일인데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 국외 재무설계TV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볼 내용은 크게 제가 세 가지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어족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신문입니다. 아시아경제 4월 24일 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이어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이어족. 예, 좋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파이어족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좀 하면요. 네, 여기 지금 뜻이 있죠. 여기 좋습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용어죠. 경제적 자립이라는 용어. 이 경제적 자립, 즉 financial independence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기 퇴직, retire early를 희망하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FIRE 이렇게 해서 fire라는 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 이게 30대 말에서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이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원래는 20대부터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수입의 70에서 80% 이상을 저축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통해서 일찍 은퇴를 한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사실 유행했던 그런 용어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게 약간 조금 다른 이미지로 조금 변화가 돼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MZ세대라는 것부터 정의를 좀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MZ세대에 속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MZ세대라는 것은 만 25세부터 39세 속해져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파이어족에 이제 50대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지난 국내 MZ세대 투자자 2,5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65.9%가 조기 은퇴를 꿈꾼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500명 정도의 설문을 해가지고 한 70% 정도, 약 70% 정도가 조기 은퇴를 꿈꾼다고 대답을 했는데, 보통은 이 은퇴하는 시점에서요, 여기 숫자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3억 7천만 원 정도를 51세에 은퇴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투자 자산으로는 주식, 그 다음에 예적금, 부동산, 펀드, 이 최근에 이제 조금 각광받고 있는 가상화폐,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제반의 투자 자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자산들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가상화폐에다가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이상하게 실체도 없고 본질적 가치도 없어서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한 20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지만은 계좌 실명제가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개의 거래소 중에서 단 한 개도 지금 계좌 실명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9월 달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금감원에서 이런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상당히 좀 비트코인 자체의 높낮이가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큼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현재 2,000개의 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무려 매년 20개 정도의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기 은퇴를 위해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면 주식은 시가총액 10위의 우량주,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개 정도를 고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3억을 51세에 모아서 은퇴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파이어족이 좋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식도 비트코인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확천금보다는 꾸준한 학습과 투자를 통해서 3층 보장에 오히려 더 충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층 보장이라는 게 뭐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보장이 지금 뭐냐 그런 의미죠. 자, 요거는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으면 우리도 백만장자. 이게 무슨 뜻이냐? 2021년 4월 25일 머니투데이의 김소연 기자가 지금 내용을 썼는데요.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노후 대비는 더디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는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일단 1층 보장으로 시키고 그 위에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개인이 준비한 개인연금, 그래서 1층, 2층, 3층 대비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2층인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은 지금 어떠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DC라고 하는 부분, 이 퇴직연금에는 DB가 있고 DC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운용 지시가 가능한 DC가 이 도입을 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퇴직금을 운용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조금 노후의 빈곤이 악순환이 예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방법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머니투데이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초봉이 3,600만 원인 신입사원 A가 연 3.9%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십니까? 혹시 연 3.9% 정도의 임금 인상이 되시고 있나요? 요거를 갖다가 30년 정도 근속을 한다고 그래갖고 퇴직소득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DC에 가입을 해가지고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 A라는 사원이 30년 동안 0.9%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 퇴직금은 1억 9,539만 원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게 1.9%로 약 1%만 띄어도요,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2,277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요게 또 1% 더 띄어가지고 2% 정도 더 띄어가지고 3.9%가 나오면요, 2억 9,300만, 약 3억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4.9%에 끼면은요, 3억 4천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씩만 이렇게 조금씩만 늘어나도 그게 기간이 한 30년이고 복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수익률은요, 임금 상승률보다는, 근데 이 수익률 자체가 못하다 그러면 DB가 좀 맞겠는데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임금 상승률을 여기서 가정한 대로 3.9%씩 가져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상승률 자체가 3.9%보다도 훨씬 더 밑에 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자금들을 DC라는 형태로 해서 투자 수익을 좀 향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C로 지금 옮겨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근로자들이 일일이 운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알아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할 이유가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좀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을 운용을 하면은 내가 별도로 지정해준 계좌에 내가 일일이 운용 지시를 안 해도 그쪽으로 아주 우량한 곳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현명한 그런 투자 방안이 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 호주가 DC형 퇴직연금이 상당히 조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DC형 퇴직연금이 약 1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데 만약에 1980년도에 도입된 이 401k라고 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 약 40년 동안 디폴트 옵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막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택들을 못하고 회사에서 그냥 우량한 그런 걸로 선택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준 결과 덕에 약 한 7%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 그래서 연금 백만장자가 다량 양산이 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가지고 만약에 7.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면 A라는 사원 같은 경우에 있죠. 우리가 봤던 A라는 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정도의 퇴직금이 붙냐면은 무려 5억 4,654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은 DC로 가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내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당히 높은, 물론 뭐 주식이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됨으로 해서 401k 같은, 미국의 401k 같은 중산층을 형성하고, 이 퇴직연금 하나 가지고도 백만장자가 수도 없이 이게 양산되는 경험을 저희들이 곧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세 번째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퇴직연금의 자산이 255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DB도 DC도 합친 계산이죠. 그런데 수익률은 쥐꼬리. 이게 뭐가 문제냐? 매일경제신문 4월 26일자 오늘 신문입니다. 최근에 연금 자산이 5년 동안 15%씩 늘어가지고요. 5년 동안 255조가 됐어요. 255조 5천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쥐꼬리만한 수익률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가입자 중 83%가요. 1년 동안 퇴직연금에 손도 안 댄 데다가 약 27% 정도는 본인의 적립금 운용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지금 DB에 지금 90% 정도가 담겨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만 DC로 와 있는데, 그 10%인 DC에서도 83%는 본인이 뭘 운용하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퇴직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지식을 좀 높이고 좀 금태족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만드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요 안내 기사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다시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은 파이어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드렸습니다. 파이어족이 뭐라고 그랬죠? 예, 경제적인 자립과 일찍 은퇴하는, 13억 정도를 모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MZ세대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실질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DB가 아닌 DC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DC로 운용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C로 운영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자산이 255조로 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투자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 10%인 한 뭐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83%는 뭐가 운영이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4월 26일자 신문 스크랩을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 세 가지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좀 연구하셔서 나의 퇴직 계좌가 조금 더 활성화되게 불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